YTN 나라 이동희 뉴스 정면수 4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코너죠. 주말에 볼만한 영화 추천해드리는 주말은 팝콘각. 두 분의 팝콘 각독이 함께합니다. 교수 겸 방송인 썬킴 씨 그리고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입니다. 박지희 씨는 늘 주말에 집에서 쉰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 주는 뭐 경남 가신다고요? 아, 네. 거제도 갑니다. 왜요? 놀러요. 좋겠네. 경남 가신다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 만나러 가나? 아, 가는 길에 좀 연락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울산 광역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잘 놀고 오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조심히 거제도가 놀고 오겠습니다. 힘든데 일단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다시 거제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서 김해에서 그쪽에 친척분 만나기로 해서 네, 친척분들하고 같이 놀고 근데 그랬습니다. 추운데 어디서 놀죠? 근데 그쪽은 좀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겨울이지 뭐. 네. 근데 이거를 몇 달 전에 잡아놓은 일정이어가지고 네, 거리두기 풀리자마자 잡았는데 이렇게 됐네요. 근데 뭐 아직 이번 주말까지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지방은 조금 서울보다 괜찮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백신도 맞았는데 예. 어쨌든 조심해서 잘 놀고 아이고, 오겠습니다. 우리 썬킴 씨는 뭐 합니까 주말에 보통? 보통 일을 하죠. 주말에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스케줄이 있습니다. 일 좀 줄이세요. 싫어요. 나 다리 힘 있을 때 해야죠. 다리에 힘이 풀리기도 하나요? 일이다. 예. 여가 생활은 없습니까? 여가 생활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주말에 솔직히 일이 더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주중에 못했던 걸 다 몰아서 해버리죠.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솔직히 우리 같은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건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뭐 부고장 같은 거 받으면 뭘 받아요? 아니 예를 들면 다 이제 친구의 뭐 어른들이었는데 요즘은 비슷한 또래 분들도 또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좀 일을 좀 줄여야 된다. 너무 많이 그렇죠. 그 약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가끔씩 제가 만약에 if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죽으면은 요절이 아니라 그냥 죽는 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썬킴 씨하고는 오래 얘기하다 보면 방송 사가 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상방송 오래 했습니다. 네. 조금 줄이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 주제는요. 최근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도 달라진 방역 체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한 6명이 네.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걸로 나오고 있죠.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전염병 영화 얘기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방역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 박지 씨가 다른 방송에서 네. 코로나 때문에 나이를 2살 정도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왜 너무 아깝습니까? 정말 아깝죠. 사실 두 분은 이제 40대 중반. 우리도 아깝거든요. 별로 안 아까울 것 같은데. 저희를 40대 중반으로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정말로 그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되는 친구들 너무나 억울해합니다. 못 놀았다 2년 동안. 그게 이제 본인 혼자만 그러면 억울하지만 네. 똑같이 그러니까 안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나이를 2살 2살 빼야 빼자. 됩니다. 네. 예. 다들 동의하시죠? 좋지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빼. 네, 여러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종식된다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썬킴 씨? 저는 솔직히 사우나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사우나. 이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제 나이 비슷한 또래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네.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이게 기분이 죽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매일매일 그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거의 매일 사우나를 가서 이제 세수하고 출근했던 사람인데 혹시 모르니까 사우나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꿈에서 사우나가 나온다니까요. 뭐 하고 싶으세요, 이 작가님은? 저도 이게 술 먹은 다음 날은 꼭 사우나를 갔었는데 그러니까요. 못 가서 근데 최근에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 없을 때. 사람 없는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그 사우나실 안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었습니다. 계속 혹시 모르니까. 방송하시니까 그렇죠. 자 박지 씨 뭘 하고 싶어요? 연애? 연애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줌으로 만나시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화상으로. 아니 이거는 이제 자기가 연애 못한 거 핑계 대는 겁니다. 난 연애를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네, 아니 농담이고 여행 가고 싶어요 외국으로.
아 외국 여행. 외국 그래요. 못 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아 진짜 답답합니다. 인천공항이 몇 번 타고 가는지도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공항 인천공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네. 그렇네요. 네. 예, 안타깝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여행 업계가 살짝 이제 다시 좀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냐 정확히 1년 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패턴이 있는 거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송년회 때 갑자기 또 확진자가 증가해가지고 송년회가 없어졌거든요. 올해도 또 이렇게 또 마찬가지가 되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작년에는 내년 연말쯤이면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참 어렵네요. 어려워. 예. 근데 또 역으로 뭐 오미크론 자체가 또 구세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뭐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해외에서 나오고 네, 있죠. 뭐. 좀 지켜보죠. 네. 네. 자, 그러면 전염병 영화를 주제로 갖고 오셨는데 일단 썬킴 씨는 어떤 영화입니까? 지금 그 팬데믹을 그린 영화, 좀비 영화 빼고 이제 팬데믹을 그린 영화가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이 영화사에서 처음 이 팬데믹을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가 그 1995년도에 그 천재 독일 감독이죠. 울프강 피터슨 감독의 아웃브레이크. 아웃브레이크. 한국 사람들이 약간 비하야한 네. 영화잖아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 그때까지만 해도 헐리우드 영화에 한국이 나온다는 건 좀 드문 일이었는데. 다 안 좋게 나왔어요, 네. 한국이요. 네. 이때도 지금 안 좋게 나왔죠, 한국이. 그 이 미 대륙에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이 한국 선원과 한국 상선 하필이면 배 이름이 또 태극호예요. 태극호. 아, 거기 나온 그 한국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이 아닌 게 뭐냐면 분명히 한국 사람이 태극호를 타고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내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 아웃브레이크 아웃브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 출연진도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당시 이제 1989년도가 레인맨으로 주가 상한가를 치고 있던 더스틴 호프만이 주인공이고 그다음에 르네 루소가 이제 그 부인으로 나오고 둘 다 군의관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쇼미더머니로 떴던 쿠바 구딩 주니어 흑인 배우죠. 여기 또 나오고 하여간 출연진은 화려했어요. 모건 프리만. 모건 프리만도 나오고. 이게 결국은 그러면 한국 선원이 원숭이로부터 바이러스를 얼마 받아서 그러니까 한국 선원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화물을 싣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데 네. 귀엽다고 아프리카에 있는 한 원숭이를 몰래 태운 거예요. 아. 근데 그 원숭이가 치명률 100%인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였거든요. 몰랐지 선원들은요. 근데 그거를 불법적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유통을 시켰는데 얘가 다 물고 다닌 거죠. 아. 원숭이가. 그래가지고 미 전역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 거기 영화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그때 미국 한 마을이 있었는데 3,000명 전 주민들이 다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 정부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자 해가지고 핵폭탄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을 그 마을에 떨어뜨려가지고 주민들을 살처분하자. 근데 논란이 많았거든요. 정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게 윤리적으로 맞나? 어허. 결과적으로는 그 폭탄을 거기 마을에 안 떨어뜨렸어요. 네. 이런 게 그 스토리였었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미 전역에 퍼졌다. 네.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는 이따가 다시 들어보는 알겠습니다. 걸로 하고. 네. 박지 씨는 어떤 영화입니까? 저는 해시태그 살아있다. 살아있다. 네. 좀비 영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 대한민국에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이 도시 자체가 정말 아비규환이 되고 홀로 집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던 이 유아인 씨가 연기를 한 준우라는 친구는 지난주부터 계속 유한 씨 영화를 갖고 오시네요. 제가 유아인 씨에 대한 뭐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자꾸 가져오게 되네요. 네, 나 아파트에 혼자 이제 고립이 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그때부터 기울이게 되는데 이제 가족들이 무사하지 못한 것도 알게 되고 또 TV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상황을 살피고는 있는데 집에 있던 식량도 다 바닥이 나고 인터넷도 끊어지고 물도 안 나오고 예, 이렇게 되니까 본인도 이제 이성의 끈을 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건너편 아파트 앞동에 불빛이 막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존자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아나가야겠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살아가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이제 좀비들과 싸우는 영화죠. 네. 그 아웃브레이크에서는 원숭이가 어쨌든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여기 살아있다에서는 어떻게 해서 바이러스가 퍼진 거예요? 그거는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냥 갑자기 좀비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거기 영화에 나오는 뉴스가 아마 YTN 뉴스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영화에 나오는 뉴스는 왜 다 YTN일까요?
YTN이 가장 좋은 방송국이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 말 하려고 말았어요. 만만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야, 이게 참 제철 때 두고 네. 말이다. 아, 사장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될 텐데. 뭐 괜찮습니다. 아, 네. 이렇게 욕을 해도 압도적 청취율 1위니까 아무도 저에게 말을 못합니다. 와, 이제 쉬지 않고 깔때기를. 뉴스공장에서도 약간 그 견제하더라고요. 네? 뉴스공장에서. 아, 그래요? 아유, 이제 할 때가 됐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 작가님은 전혀 뉴스공장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나의 유일한 라이벌은 나다. 오이. 야. 제가 뭐 지금 한 3.5 나오는데 요거 아침으로 갖고 가면 바로 두 자리 찍습니다. 그럼 20% 아침으로 가세요. 안 갑니다. 왜냐 저녁에 집에서 술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바이러스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순식간에 또 퍼지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저 그래서 아파트에 사람들이 정말 다 좀비가 되어가지고 유아인 씨 그리고 나중에는 박신혜 씨도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을 공격을 하고 생존자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는 그러면 모습이 그려요. 여자 주인공이 박신혜 씨입니까? 네, 박신혜 씨입니다. 박신혜 씨 이번에 결혼한다고. 네, 그렇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좀 안타깝죠, 진짜. 뭔가 아, 안타깝죠. 결혼하시니까. 결혼 근데 축하할 일이지 왜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이게 또, 네. 이 살아있다 이 영화는 참 잘 만든 영화인데 네. 참 제작비는 정말 안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 한 동에서 이렇게 다 찍었으니까 이게. 근데 이게 마케팅 비용을 포함해가지고 총 제작비가 100억 원이 투입이 됐다고 어디다 하거든요. 들어갔네.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흥행에 성공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넷플릭스나 이런 데 연계하면서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대요. 또 국내보다. 한국 그 K 좀비를 또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영화라고 합니다. 예. 아웃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1995년 거의 30년 전에 개봉한 영화잖아요. 근데 네.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영화가 그 로빈 쿡이라는 바이러스 전문 의사가 쓴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 영화 개봉했을 때만 하더라도 에이 설마 저런 게 있을까? 무슨 감기 가지고 미국 전국이 다 초토화가 돼. 방호복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방호복을 입고 있어요. 똑같이요. 에이 설마 감기 때문에 저렇게 의사들이 저런 우주복을 입고 있을 수가 있나? 거의 예언 같은 영화였어요. 지금 딱 그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30년 전 영화입니다. 30년 전 영화인데. 미리 예언을 한 것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과정이랑 바이러스의 그 원소스, 그 원숭이죠. 네.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렸던 것이 원작자 자체가 바이러스 전문 의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이죠. 그 성캐 씨는 95년대 뭐 하셨어요? 미국에서 이 영화 보고 있었다니까요.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때. 네. 다시 95년으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습니까? 95년에 당시에 제 모습을 딱 만난다. 그 30년 전에 썬킴한테 연애 좀 해봐라. 작가님 뭐 하실 거예요? S전자 주식사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저는 95년에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초등학교요.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아웃브레이크에서 결국은 뭐 해결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할 거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퇴치를 하긴 하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미 정부가 도저히 이거 그 이제 그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확진자가 많이 생긴 마을 그 영화상에서 한 2,800명 주민이 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나오거든요. 저기서 다 퍼진다. 저 소스를 없애야 된다. 하고 하면서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투기가 출발을 해요. 그 전투기가 출발을 하는데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이제 그 항체를 내가 찾을 수가 있다. 내가 원숭이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결국 역추적해가지고 원숭이를 찾아내요. 그 원숭이에서 이제 피를 뽑아내가지고 항체를 만들어내서 헬리콥터를 타고 그 마을에 폭격을 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전투기를 향해서 돌진을 해요. 차라리 내가 자폭을 하자. 저 전투기가 부딪혀가지고 전투기 조종사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무전으로. 너희들이 하는 거 너 자식 평생 두고두고 후회한다. 지금 결정 잘해라. 근데 그 전투기 조종사들은 벌써 상부의 명령을 받고 돌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딱 보여줘요. 이거다! 이 항체를 내가 발견했다. 내가 만들었다. 한 번만 나를 믿고 제발 저 마을에 폭격을 하지 마라. 저 불쌍한 사람들 불쌍하지도 않냐.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을 돌린 전투기 조종사들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폭탄을 떨어뜨려요. 근데 결국은 백신의 개발이다 이거네요. 백신 개발하는 거예요. 예. 그
이런 바이러스 재난 영화에서 결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백신인데 현실에서는 백신이 나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백신이든 요게 치료제든. 네. 요 영화를 그대로 오마주한 것이 그 차인태 씨와 그 수혜 씨 나온 감기란 영화가 아, 차인태는 차인표. 그 장학퀴즈고 차인표 씨 차인태 씨 기억하신 것도 대단하네. 차인태 아나운서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 차인표 씨. 감기가 똑같은 그 스토리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분당을 막아버렸잖아요. 네. 분당 수서 고속도로를 막아버리고 분당을 폭격하자 미군들이 차인표 씨가 대통령으로 나와가지고 연기 똑같아요. 두 아줌마 눈물이요. 네? 방송 사고입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박지 씨 갖고 온 살아있다 영화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일단은 뭐 좀비들하고 막 싸우면서 그 아파트 앞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가가지고 이제 구조 요청을 하고 그때 이제 구조 헬기가 이제 그 아파트 옥상으로 오면서 두 사람이 좀비를 피해서 확 달려가서 그 구조 헬기를 타고 마지막에 이제 본인들이 살아남는 데 성공을 하면서 끊겼던 통신이 복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고립된 사람들한테 SNS를 통해서 구조 요청을 올리면은 구조하러 가겠다 이런 방송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다라는 해시태그를 걸어가지고 SNS에 본인들의 위치를 올리면서 이제 구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세대의 생존기라는 약간 색다른 결말을 그러니까 쓰고 있죠. 바이러스가 퍼져서 좀비로 사람들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살아있다. 아니요, 인터넷이 나중에 극적으로 복구가 돼가지고 복구가 그걸 돼가지고?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구조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이 작가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 전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한 마을 정도는 사람을 살처분한다. 잘 대답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잘못 대답하면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이게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그게 아무리 영화라지만 저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런 영화가 현실화된다는 상상도 못할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 정부가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물론 영화상에서는 살처분이 되진 않았지만 네. 논란이 됐었어요. 네. 대를 위해서 소가 정말 희생이 돼야 되는 것인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도요. 이럴 때는 그냥 하나만한 대답을 뭐요?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약이 개발될 때까지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것들. 예. 정치 잘하시네. 자, 저스틴님께서 전염병 영화로 컨베이전도 있어요. 컨베이전도 결국은 백신 개발로 해피엔딩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영화가 아마 처음에 이 아웃브레이크는 원숭이였는데 아마 박쥐가 아마 처음 숙주였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그것이 그 당시 그 홍콩 무엇인가 하여간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죠. 컨테이전이요. 그래요. 자, 슈블리님께서는 아웃브레이크 봐야겠다. 또 심플님께서 살아있다 디테일이 너무 허술했다. 지적해 주셨는데 어때요? 조금 그런 게 있죠. 왜냐면 이게 다른 뭐 심파나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정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좀비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참신한 소재는 좀 처음에는 인정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진짜 처참한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포토라의 네티즌 평점이 10점 만점인데 4점대가 나올 정도로 100억 다 굉장히 어디 갔어요, 그러면? 싸늘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뭐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잖아요. 거기서 좀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고 메이저 언론,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들도 굉장히 좀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글쎄요, 이게 좀비 영화에 익숙한 외국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튀는 그런 전개는 아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이 K 좀비를 굉장히 약간 우리는 이해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게 네. 킹덤 그 주지훈 씨 나온 거 네네네. 그거 이후에 아마존에서 갓 판매량이 엄청 뛰었지 않습니까? 머리에 한국인 조선인들은 머리 위에 신을 쓰고 다닌다고 갓 그러니까 진짜로. 아 그래요? 네. 받아주지만. 진짜 알겠습니다. 자, 저 지금 썸킴 씨가 2연승 했었는데 그렇죠? 3연승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갖고 온 음악은 어떤 겁니다, 박지희 씨? 네, 일단은 이게 유아인 씨의 원맨 쇼도 그렇고 영화가 이제 막 시작될 때 빈지노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예. 빈지노 팬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난 처음에 이 지금 가수 나왔을 때 네. 반지한 줄 알았어요. 빈지노입니다. 빈지노네. 네. 빈지노의 브레이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OST 이걸 이기면 틀겠다. 네, 그렇죠. 자, 썸킴 씨는 어떤 음악입니까?
지금 이 아웃브레이크 그 OST를 담당했던 사람이 정말 미국 그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 그 제임스 뉴튼 하워드라는 작곡가가 전 OST를 담당했는데 다 안타깝게도 가사가 있는 OST 노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임스 뉴튼 하워드라는 작곡가가 편곡을 한 메탈리카의 Nothing Else Matters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Nothing Else Matter 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가사 없이 그냥 경음악으로 들으면 되죠 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 근데 아웃브레이크 영화랑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작곡가가 편곡을 한 곡이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댓글은 아웃브레이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를 다들 악평을 하시네. 네, 근데 이게 약간 분위기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되게 별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보면은 스토리 자체가 막 중간에 막 같이 살아나가려고 하다가 막 배신하는 사람도 생기고 되게 저는 나름 흥미진진하게 봤거든요. 굉장히 스릴 있는 게 뭐냐면 네.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아파트라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네. 어느 방에서 좀비가 튀어나올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손에 땀을 쥔 건 맞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름대로 재밌게 봤는데 너무 혹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많은 분들에게 영화의 진가를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선택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웃브레이크가 30년 된 영화인데 이거 어디서 찾아봅니까? 이거요? 네. 넷플릭스에 있나요? 넷플릭스나 아니라 그 유튜브라든지 유튜브. 유튜브에서 그 돈 내고 결제해서? 유료로 네.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가서 한번 봐야겠네요. 그거 보시면은 지금 2021년에 만든 영화라고 해도 똑같을 정도로 그 싱크로율이 똑같은데 딱 하나가 모자란 게 있어요. 핸드폰을 안 쓰고 유선전화 쓴다. 이거 빼고. 95년도 있었는데 휴대폰. 벽돌폰이요. 예, 벽돌폰. 네. 유선전화 쓰더라고 이 영화에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승리는 아웃브레이크입니다. 그러면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오랜만에 이거 헤비메탈 있는데 헤비메탈 튼 적 있나요? 정면 승부에서는 없습니다. 처음이네요. 네. 헤비메탈. 예. 그럼 썬킴 씨가 승리했으니까 메탈리카 곡 마지막으로 듣는 걸로 하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썬킴 교수,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